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결 정치로 하반기 국회 구성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양당은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총체적 경제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정작 이 폭풍에 대응할 국회 구성은 뒷전이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보이콧에 시민들만 교통비, 식비를 아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당은 폭탄 돌리기와 무익한 비방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전반기 국회의 합의를 지키겠다면 조건을 붙이지 말고 원구성에 나서십시오. 사개특위 문제 등은 원구성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시간에 타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원구성의 조건으로 고집하는 것은 일당다운 태도가 아니며 국민의힘에게 명분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협상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외 출국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말로는 국정을 발목 잡지 말라면서 사실은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닙니까? 예민한 시기 일방적 해외 출국은 협상 지연은 물론 신뢰 훼손을 불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의 공간을 극도로 축소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즉시 협상 진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대결 정치에 더 이상 시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양당은 국회 파행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협상을 완료하십시오. 정의당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 위기에 대응하는 민생 대책 수립과 정치 복원을 위해 운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50년 가까이 지켜오고 발전시켜왔던 미국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순식간에 퇴보시켰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여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실책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오랫동안 함께 노력하며 쌓아올린 여성인권 보장의 정치적, 문화적, 법적 합의를 법의 이름으로 일거에 훼손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계각층의 수많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에 저항하며 이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한국도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임신 중단 비범죄화에서 나아가 안전한 임신 중단 그리고 성적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서 한 발 내딛어야 하는 순간이지만 3년째 허공에 발만 내민 채 멈춰있는 형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3년 이상이 흘렀지만 대체 입법은 발의만 되고 방치돼 있습니다. 국회도 정부도 이런 입법 공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등이 제출한 법안은 저마다 내용이 달라 치열한 논쟁이 예견됩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최우선적으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 중단 그리고 성과 재생산을 위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심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추경호 부총리는 경총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이야기하지만 다수 대기업들은 이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예측치를 뛰어넘는 임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 하루 전에 나온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은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갑을 홀쭉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야말로 추경호 부총리께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의 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 시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2배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며 금리가 치솟는 지금 실질 임금마저 하락시킨다면 가계 소득은 더 줄어들고
서민들은 원리금 상환하랴, 입에 풀칠하랴 이미 졸라맨 허리띠를 더 강하게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가 상승기에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소비가 더 쪼그라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타가 되고 기업과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물가 상승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차단할 때가 아닙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결정될 최저임금에 반드시 물가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임금 체계 개편으로 본질은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한 달에 최대 92시간 근로시간이 한 주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주 52시간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1928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높습니다. 장시간 근로시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된 주 52시간제 원칙도 탄력, 선택, 간주,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지정 등 온갖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예외가 있는데 다시 근로시간 유연화를 하겠다는 것은 예외를 다시 늘리겠다는 것이고 결국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긴 노동시간을 다시 늘리는 계약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근속, 연령 등 요소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 임금 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 내부 격차 확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을 도입한다면 중장년층 노동자의 임금은 하향 평균화되고 현재 직무성과 평가의 한계로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연공급 임금 체계의 폐해는 같은 기업 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기업 범위를 넘은 초기업 교섭과 단체 협약 효력 확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이로 인한 불평등입니다. 기간제 노동과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야 조명된 돌봄 노동자들은 실제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 정책은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현실을 아는 건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와 연공급 폐지는 경영계에 계속되는 요구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말한 긴급과제는 노동의 긴급과제가 아니라 경영계의 긴급과제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녕 노동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정의당은 노동자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이번 계약안에 분노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분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